은퇴 후 돈이 덫이 되는 이유. 챕터 1. 황혼의 딜레마. 돈 앞에서 무너지는 관계. 30년 넘게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은퇴 후 그들의 관계는 돈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남편은 은퇴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프를 치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아내는 불안한 노후자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라는 아내의 잔소리는 나도 나이가 있는데 왜 이 정도도 못 쓰게 해? 라는 남편의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충돌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낳은 감정의 전쟁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속도가 충돌하면서 함께 싸워왔던 신뢰는 무너지고 깊은 골만 남게 됩니다.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까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개별적 재정 독립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에 바빠 가정 경제에 무관심했고, 아내는 살림을 도맡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은퇴와 함께 두 개의 분리된 재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서로의 소비 습관과 재정 철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별 문제되지 않았던 작은 지출들이 이제는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고, 상대방의 소비를 비난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 갈등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불신으로 이어지며 나 홀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절망감을 낳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항해하던 배의 선장과 항해사가 갑자기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바다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이어져 관계의 균열을 가속화합니다. 챕터 2. 오해를 넘어선 소통의 기술. 많은 부부가 재정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그래 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성격 차이가 아닌 소통의 부재로 진단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돈에 대한 서로의 두려움과 기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골프를 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내가 남편의 소비를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지출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이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얽힌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쓰지 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돈을 쓰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극복해야만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각자가 돈에 대해 가진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재정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혹은 나는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충분히 저축해두고 싶어 와 같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가계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소통은 상대방의 진정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내가 이해한 당신의 생각은 이것인데 혹시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챕터 3.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재정적 로드맵. 많은 부부가 은퇴 후 재정 갈등에 놓이지만 이는 오히려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부는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각자 따로 관리하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재정적 로드맵을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앉아 구체적인 은퇴 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해외여행, 귀농,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소비와 절약 계획이 자연스럽게 수립됩니다. 목표가 생기면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역할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재정 관리를 맡고 당신은 생활 속에서 소소한 절약을 담당해줘. 같이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또한 서로의 소비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당신에겐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정한 예산 안에서 즐겁게 소비하자 라고 제안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돈은 우리 삶의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 갈등은 부부가 그동안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감정과 불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서로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보세요. 황혼의 시기는 끝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